자, 안녕하세요. 저희 수업하도록 합시다. 이제 법인세법 가서 정리를 좀 하시죠. 제 3장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또는 뭐 제 3편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 법인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좀 해봅시다. 법인세법을 이제 굉장히 많이 어려워들 하고, 또 이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이 법인세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거의 뭐 세무회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제 법인세법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개별세법입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이제 총칙에 대한 내용하고, 두 번째는 뭘로 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하고,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납세 절차에 대한 내용, 이 세 개가 이제 커다란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개별세법의 핵심 뭐가 될까요? 과세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 당연히 과세관청은 과세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죠? 국민은 또는 법인은 납세물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세 요건을 다시 몸으로 나눌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제 과세 대상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납세무자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 세 번째는 이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네 번째는 뭐에 대해서 세율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될까. 근데 법인은 그치 기본적으로 뭐를 가지고 과세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법인의 그치 법인의 소득을 이렇게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세법에서 여러분이 세법을 공부하고 또는 세법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가 될까요? 법인입니다. 오케이? 또 하나는 뭐가 될까?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은 그치 국가가 그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부여하는 독립적인 이제 법적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인을 여러분 이제 잘 구분을 좀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법인의 종류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하시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로? 그죠? 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1차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2차로는 내국법인을 다시 뭐 사법인과 공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사법인은 다시 사단과 재단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고, 공법인은 일반 공법인과 특수공법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야. 그리고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데 중간 영역에 있는 단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중간 단체에 대한 문제까지도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할 수 있어야 돼. 또 하나 이 소득도 다시 한번 그죠? 여러분이 소득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 소득인 각사면도 소득도 해상 후에 발생한 소득인 뭐다? 혹시 당연히 뭐가 있어요? 그죠? 청산소득도 뭐 있어? 혹시 토지 등 양도소득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잘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법인세법의 목차를 다시 한번 펼친다면 이러한 모습이 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총칙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다룰 것이고요. 그죠? 두 번째로 이제 다룰 내용이 뭐가 될까요? 총칙에 대한 내용을 다룬 다음에 저희 교재 목차도 그렇고요. 그죠? 세법 개론의 목차도 그렇습니다. 세무조정과 그죠? 소득 처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야. 이쪽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가끔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그치? 다시 한번 이제 소득세법하고 그죠? 자,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특수한 경우에 소득 처분에 대한 문제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것이야. 3장에서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손익귀속 시기하고 그죠? 자산부채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내용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법의 얼개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칙 정리했고, 두 번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정리하고, 손익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정리하고 나면 입금하고 그죠? 입금 불산입으로 가서 이제 정비가 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할 부분이 뭐가 있다? 손금하고 그죠? 송금 불산입 쪽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해야 될까. 근데 이제 회계학원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거의 법인세를 그죠? 이쪽 보는 것으로 이제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건 뭐다? 우리가 과세 요건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어디 갈까요? 그죠?
제6장에 가면, 그죠? 여러분 시험에 뭐 단골이죠? 부당행계산, 그죠? 부당행계산 부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또 한번 나왔어. 소득에 대한, 그치? 포착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때 소득은 기본적으로 뭐가 될까요? 각사하면 소득을 꾸려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과세표준과, 그죠? 납부세액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뭐를 우리는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될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이 과세상인 뭐다? 법인의 소득을 포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법인의 소득은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다. 계속적 사업소득인 각사면도 소득, 해산 후의 소득인 뭐 토지 등 양도소득, 또 하나 뭐가 있다. 혹시 해산 후의 소득인 청산소득, 또 전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하고 주택의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 토지 등 양소득,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 당연히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법인을 정확히 말해서 구분해서 이 두 개를 짝짓기를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과세표준 계산하면 되겠죠. 과세표준은 뭐한다? 각사면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교수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된다. 이렇게 정비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이 납부세액 계산 과정에서 이제 하나를 정리해야 되겠죠. 세액공제. 그때 이제 시험의 초점은 당연히 외국 납부세액 공제하고 사실과다는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게 이제 핵심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법인세 납세 절차에 대해서 뭐 시험에 나올 게 있겠어요? 혹시? 자, 뭐가 있다? 중간이납이 있다. 또 하나 뭐 있다? 수시부가가 있다. 혹시? 또 뭐가 있다? 혹시? 원천징수제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뭐 한다? 확정신고를 하게 된다. 각사무소득 혹시 각사면도가 사면도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를 보는가? 그 밖에 법인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할까요? 이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 있다?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혹시 뭐 순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정리를 뭐 그냥 이렇게만 해둘게요. 첫 번째 뭐 한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두 번째 뭐 있다? 토지 등 양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여기서 고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비영리, 그죠?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혹시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이야.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다. 혹시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리할 게 있다. 뭐가 있다. 연결납세 제도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정비할 부분이 있다. 뭐가 있다. 합병 분할 특례에 대한 부분을 그죠? 합병 분할에 대한 특례 부분도 아울러 좀 정리를 해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시험은 이제 중심이 뭡니까? 총칙 규정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세무중과소득처분은 사실은 이제 세무회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쪽도 출제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손익귀속 시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출제돼도 손색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출제가 이제 한동안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입금 부분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 항상 여기서는 개념 정의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입금 불산입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 있나? 그죠? 의제배당에 대한 부분 혹시 또 하나 뭐 있어요? 그죠?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에 대한 부분을 그죠? 수증이익과 그죠? 채무 면제이익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 그 중에 이제 당연히 더 핵심은 뭐가 될까? 이 채무 면제이익 쪽이 될 거예요. 그죠? 채무 면제이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월 교수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는 입금에 산입하지 않죠. 근데 이 채무 면제이익에 뭐까지 있다는가? 과세 이연 제도까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제도의 취지만 알면 충분히 답을 잘 써나갈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송금이나 송금불산입 쪽에서는 이쪽은 이제 세무회계 쪽에서는 출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출제가 되는 건 거의 뭡니까? 여러분들 출제될 만한 게 그죠? 대손금하고 그죠? 대손 충당금 정도 그죠? 이쪽에서 이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대손금 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법리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정비를 하셔야 돼. 그리고 부당행계산 부인에 대한 부분도
잘 정비를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뭐 빠뜨리지 않고 출제될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손익계속 기가 자산부채 평가, 또 입금불산입에 대한 규정, 또 부당계산 부인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서는 과세표준계산상 이제 두 가지 종류를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결손금에 대한 뭐하고 소급공제에 대한 부분하고, 그죠? 또 이제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게 뭐가 있어요? 2월 결손금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죠? 결손금에 대한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도 2월 결손금,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다. 납부세액 계산 과정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게 딱 하나가 있죠. 사실과 다른 뭐에 따른, 그죠? 회계 처리에 따른, 회계 처리에 따른 뭐가 있어요? 그죠? 경정에 의한 세액공제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국세기본법이 뭐가 되는가? 그래서 경정 청구에 대한 결정에 특례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한 경정에 따른 환급이 아니라 뭐한다? 세액 공제를 통해서 분식 결산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또 하나 나올 건 그 밖에 법인세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항상 물어볼 수 있어요. 또 외국 법인의 법인세도 항상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잘 해놓기를 바래요. 그리고 합병분할 특례에 대해서도 추가적 정비를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의 목차는 잡고 가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과세표준과 세율을 가지고 일로 연결을 시켜서 정리를 하시고, 또 하나 뭐 본다? 이 납세 절차까지 정비를 했다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끝난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교재 161쪽부터 162쪽까지는 복사라도 해서 항상 왼쪽에 놔두면서 여러분 이 정비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1절에 이제 법인세법 총칙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할게요. 법인세법, 그죠? 총칙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출제될 만한 것,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법인세 납세 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그죠? 납세 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출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뭘 하셔야 됩니까? 법인을 정확히 뭐 한 다음에 구분을 한 다음에, 자, 당연히 소득은 뭐가 돼? 법인세법의 과세 대상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소득 구분도 해서 이 둘을 잘 짝짓기를 좀 해 놓으시라,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되겠죠.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정리할 내용이 있다, 뭐가 있어요?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칙에서는 이 서너 개의 주제가 시험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63페이지에 문제는 제가 만든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꾸려보세요. 항상 글을 잘 써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번 문제 가서 지금부터 출발합시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가서 한번 출발을 하겠습니다. 총칙 문제는 이 문제 하나를 만들어 놨고요.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법인세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야. 자, 사례 읽으면서 한번 가시죠. 가불병은 각각 10억 원, 또 5억 원, 5억 원을 가지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 설립을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역시 사채업자네요. 그러던 중 최근 대부업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신탁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가불병이 세무사인 당신에게 아래와 같은 자문을 구할 경우에 각각의 물음에 답하세요. 제가 만든 문제예요. 이 문제 굉장히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이 문제는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출발 한번 해 보시죠. 자, 물음 1로 가서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합시다. 물음 1, 이렇게 답안지에 표시를 하시고요. 그죠? 자, 문제를 읽어 보시죠. 법인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봐라. 근데 이거를 문제를 했는데 이거를 못 쓰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 자, 왜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상법과 세법의 개념이 다르다는가? 특히나 법인세법 규정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를 물어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을 갑을병이 설립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와 그치 또 그죠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죠 비영리 내국법인인 경우에 역시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에 뭐를 이야기하라 그죠 자 법인세법상 과세상과 납세무의 범위를 좀 설명하라 역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죠 자 역시 여러분이 정리할 거 뭐가 있다 영리 그죠 내국법인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답안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정리하라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정리하라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답안지에서 이렇게 꾸려가는 것이야. 자,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에 역시 다시 한번 이렇게 답안을 정비하면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과세상은 무엇이다. 역시 또 납세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잡아가라는 겁니다. 응? 그지? 납세무의 범위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납세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럼 자,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부분부터 해결을 좀 해놓을까요? 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기준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입니다. 법인세법은 뭐를 가지고 따집니까? 본점이나 또는 주사무소 또는 뭐가 됩니까? 그치? 사업에 역시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실질적 장소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이때 역시 자 그게 국내에 있다면 뭐가 되는가 내국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렇지 않고 그죠? 이게 국외에 있다면 뭐가 되는 것이다 외국법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잡아가면 3점짜리 정도의 문제가 그치 될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가 7점짜리 정도 배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역시 영리내국법인의 과세상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죠?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상 소득은 뭐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첫 번째, 그죠? 각 사업연도 소득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뭐가 있다? 그죠? 청산소득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뭐가 있다? 토지 등 그죠? 양도소득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치?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는가? 납세무의 범위는 그치? 자 각 사업소득에 대한 뭐하고 그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하고 소득에 대한 뭐하고 그죠? 법인세하고 또 그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영리내국법인은 납세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이야.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를 그죠? 부담을 하는 것이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는 없다는 것이야.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정리할 게 뭐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는 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를 진다. 이렇게 답안을 꾸려가라는 것이야. 이렇게도 이제 글을 못 쓰고 그죠? 법인세법에서 진짜로 황당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그치?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비하셔야 돼. 그럼 물음 2번에서 이제 정비할 내용은 무엇일까? 이제 한번 가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물음 2로 가서 한번 정비를 해보시죠. 자, 물음 2 갑시다. 갑을병이 내국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가정하고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의 과세 상관 납세무의 범위를 설명을 좀 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뭐 1번 문제하고 뭐 비슷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역시 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내국법인을 그죠? 이거 1번 문제가 외국법인인 경우네요. 그죠? 자, 여기가 비영리 내국법인이 아니라 외국법인인 경우입니다. 자, 문제가 중복되는 줄 알았어요. 자,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뭐한다? 자, 똑같습니다. 각 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를 지는 것이다. 그치? 그래서 다시 그치? 1번 문제가 이거죠.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 경우와 외국법인인 경우 이렇게 정리했네요. 그래서 비영리가 아니라 뭐다? 혹시 외국법인의 경우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기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장소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이다. 이유는 혹시 원천지국과세 원칙 때문이에요. 그런 것까지 글을 써놓는다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만들 때 중복이 안 되게 만들었을 건데 그랬는데 여기서 좀 그지
삐꾸가 좀 낫네요. 자, 2번 가서 정비를 좀 합시다. 자, 문제 물음 2로 가서 정리한 다음에 자, 정비를 좀 해보시죠. 자, 물음 2에서 물어본 내용이 뭐가 되는가 이렇게 한번 가보시죠. 자, 갑을병이 내국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가정하고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의 과세상과 납세물을 납세무의 범위를 설명하라.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한 요건에 대해 설명하라. 그럼 자 보세요. 첫 번째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 뭐에 대해서 과세 대상과 납세무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세 대상과 자 납세무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네. 첫 번째 뭐 있다. 자 괜히 썼어. 비영리 내국법인의 뭐다. 과세 대상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잡아가면 되겠죠. 이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비영리 내국법인도 뭐 있어요? 수익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을 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과세상은 각 사업년도 소득과 두 번째 뭐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다 그냥 쓸게요. 자 납세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납세 의무의 범위는 자 보시죠. 각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을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2번에서 이렇게 나왔네. 자, 비영리 내국법인이 뭘 한다는 거예요? 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경우 뭐 하는가?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라. 첫 번째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뭘로? 자, 고유목적 사업비로, 고유목적 뭘로? 사업비로 뭘 했다는 거예요? 지출을 한 경우에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때는 지정기부금으로 뭘 해서 의제를 해서 만나 한도 내에서 법인세법상 한도 내에서 만나 송금으로 인정한다. 송금 산입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직접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하는 경우가 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을 한다는 겁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뭐 한다면 적립을 하게 된다면 자, 뭐 하는 것이다? 당해년도에는 당연히 뭐 하는가? 송금 산입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에서 입금, 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한 부분이 송금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자, 법인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적립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방법은 원칙은 뭐 하는 것이고, 결산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말할 수 있다.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 송금 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써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적립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은 뭘 하게 됩니까? 당연히 사용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까지는 사용을 해야 됩니까? 자, 5년 이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뭐 한다? 사후 관리를 통해서 해당 법인세와 동가산세를 추징하겠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셔야 돼. 이게 이제 물음 2에서 정비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 3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뭐 있을까? 자,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갑을병이 법인 설립을 포기하고 자신이 보유한 자금을 신탁을 통해서 A 주식회사에 신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을병이라는 자가 A 주식회사에 신탁을 했어요. 법인세법상 신탁 시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네요. 법인세법상 신탁의 경우에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뭐한다? 일반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의 경우.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의 경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의 특례 규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면 될까요? 그럼 일반 신탁의 경우에는 뭐 한다? 원칙적으로 자, 누구에게 과세한다? 수익자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장비를 해놔야 될까?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수익자가 그죠? 수익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치? 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치? 없는 경우에는 뭐 하는 것이다. 그치? 당연히 이때는 뭐한다? 신탁의 위탁자나 누구에게 과세한다. 그죠? 상속인에게 뭐한다? 과세를 한다. 이렇게 이제 장비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의 경우에는 그치? 해당 뭐를 그치? 신탁에서 발생하는 그죠? 신탁 수익을 그치? 신탁 수익을 뭐로 보지 않는다. 그죠? 수입으로도 보지 않고 그죠? 지출로도 그죠? 자 보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될 거야.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문제가 물음 4번입니다. 그래서 물음 4번까지도 여러분하고 정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물음 4번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뭐가 됩니까? 그치? 갑을 병이 한번 보세요. 그죠? 영리내역법인인 경우 그치? 주식회사 A를 설립해서 주주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주식회사 A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물음 4에 있는 내용이 꼭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음 4에 있는 내용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한다면 그치? 물음 4입니다. 그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그죠? 자, 시급 단계 조정 방법이 존재하죠. 그죠? 한마디로 뭐에 대해서 물어봤나?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것이에요. 그럼 이중과세 조정 방법으로 시급 단계 조정 방법하고 또 하나 뭐가 있나요? 그죠? 수령 단계 조정 방법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치? 조정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지급 단계 조정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법인 단계 조정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수령 단계 그죠? 조정 방법은 주주 단계 조정 방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급 단계 조정 방법으로는 법인세법에서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죠. 첫 번째 과세 표준 그죠? 그죠? 계산상, 그치? 계산상 뭐 하는 방법? 공제하는 방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가 될까요? 그죠? 유동화 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화 뭐에 대해서 전문회사 등의, 그치? 소득공제 제도가 존재하죠. 거기에는 이제 글을 써보세요. 그치? 유동화 전문 회사 등이 배당 가능액의 90% 이상을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에서 뭐 한다? 그치? 소득공제를 통해서 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 내용이 될 거예요. 또 하나 지급단계 조정 방법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의 이제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가 될까요? 그죠? 동업기업, 그죠? 과세특례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혹시 어디에 있는 규정이에요? 자, 줄이겠습니다. 조특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이때는 간단하게 혹시 정리하면 되겠죠.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혹시 과세를 하지 않고, 그죠? 자, 어디 단계에서 동업자 단계에서 혹시 과세를 함으로써 보세요. 이중과세를 그치 지급 단계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이야. 또 하나 수령 단계 조정 방법에서는 혹시 자 법인주주 수령 단계에 조정하는 방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혹시 법인주주의 수령 단계에서 조정하는 방법이 존재할까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혹시 여러분들 혹시 정리해야 될 내용이죠. 수입배당금에 대한 혹시 입금 불산입 제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돼. 그럼 수입배당금의 입금 불산입은 혹시 일반적인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하고 그죠? 또 뭐 있습니까? 혹시 지주회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 제도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또 하나 뭐 있어요? 개인주주 수령 단계 조정 방법으로는 뭐가 있다. 그죠? 그로스업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그럼 그로스업을 통해서 뭐 한 다음에 배당 소득 금액을 증가시켜 놓은 다음에 혹시 뭐 한다? 배당 세액 공제를 통해서 배당 세액 공제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정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중에 이제 너무나 좋은 문제지만 문제 1번이 핵심은 당연히 어디가 되는 것이다. 그치? 이 4번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을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잘못하는 게 입금불산입 쪽에서 여기에 대한 취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은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입금불산입하고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입금물 산입제도가 존재하는데 그 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는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모르고 세법을 공부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음 1번 아주 문제 1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이렇게 정비하세요. 그죠? 끝! 그치? 이제는 문제 2번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추가적 정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2절로 가시죠. 168쪽으로 한번 가서 정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치? 168쪽의 문제들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죠? 자, 여기 뭐 이제 끊었다가 좀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죠? 뭐 다시 이제 어디, 그지? 2절부터는 뭐 다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법인세다 그러면 법인세가 무엇일까 하는 본질적인 고민을 하셔야 돼요. 특히 세법학 고민할 때는 그러셔야 돼. 근데 아직도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세법 공부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지?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똑바로 세법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정비를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꼭 그렇게 정비하고 가셔야 돼요. 그죠? 첫 타임이니까 법인세법 뭐 이 정도 할까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부분은 한 번에 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손익계속 시기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 한 번에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각조각 내서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